자, 34번에서 38번을 먼저 볼 건데요. 지금 38번이랑 36번의 보기가 있거든요. 먼저 가나 보기가 있는 38번을 먼저 볼게요. 가와 다 모두 배경이 뭐냐? 조선 후기야. 그래서 생업에 대한 4대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 그럼 우리 4대부는 양반층이지? 그치? 작품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뭐냐?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당대 변화된 4대부의 삶의 가치를 드러낼 거래. 변화된 가치를 드러낼 거래. 먼저 가는 생업을 운명으로 여깁니다. 그럼 어쨌든 운명이 있으니까 운명론적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의 생업은 뭐냐? 농업이에요. 생업에 종사하는 화자를 설정해서 이 농업은 생존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교적 덕목까지 실현하는 삶의 중요성. 그럼 뭐야? 가는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농업, 생업에 힘쓰고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거. 현웅이 이해되죠? 그쵸? 나를 볼게. 나는요,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했어. 여기 우리 회의라는 게 뭘까? 의심이나 의문이거든. 의심이나 의문이거든. 그러면 이 글에서는 문학, 학문이야. 그치? 학문과 이 유교적 가치에 대한 이게 진짜 맞아? 라는 시선이 드러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생업에 대한 경험적 진술을 제시하는 4대부 인물이 나와. 그럼 4대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문학과 유교적 가치의 회의적인 입장에 가지고 있고, 그치? 생업과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는 거야. 그걸 진술해 줄 거야. 그 인물을 등장시켜서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한다. 그럼 이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가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현웅이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가와 나에 대한 거고요. 36번은요. 나를 읽고 올 거예요. 됐나요? 미리 봐도 상관없지만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농부사라는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 그럼 가사는 기본적으로 이 가사의 특성을 보면요. 3, 4,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라는 특성을 가져요. 행의 길이가 제한 없이 긴 글이다 보니까 운문의 형식을 지녔지만 산문의 내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운문과 산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갈래입니다. 그럼 농부사를 한번 볼게요. 천하의 사람들은요, 3인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여기서 3인이라는 건 선비를 나타내는 사, 농업에 힘쓰는 농민, 그치? 그 다음에 공업,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파는 뭐? 상인. 그치? 요거에 나누시니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을 하려니와. 그럼 봐봐. 학문을 하면 입신양명을 한대. 그럼 여기서 입신양명이라는 게 뭐지? 과거급제야. 출세야.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출세하는 거야. 오케이?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을 할 거야. 그럼 학문은 입신양명의 수단이겠지? 근데 농산 자체는 본업인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농사가 화자의 뭐라는 거야? 생업이라는 거야. 그치? 앙사부육 하리로 앙사부육 각주되어 있어요.
어버이,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핀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야? 유교적 덕목 중에 하나겠지. 됐니? 됐니? 인명, 사람의 목숨이 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천민, 봐봐. 사람의 목숨을 누가 만들었어? 하늘이 만들었지. 그럼 천민은 뭐야? 하늘의 백성이야. 여기서 말하는 천민은 천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야. 하늘의 백성이 되어 본업을 아니하랴. 이때 본업은 뭐라고? 농사라고. 그럼을 본업을 해야 한다는 서리법이 나온 거지. 그리고 운명론적 관점도 나왔네요. 오케이? 자, 뜰에 봄이 들고 화풍이 훈훈해요. 그럼 봄의 계절감이 드러납니다. 화풍은요, 따뜻한 봄바람을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자, 쟁기를 손수 들고 서직을 갈아 심어 대꾸법 나와 있고요. 화기, 따뜻한 기운에 숨을 틔워서 비이슬에 자란 거야. 내가 심은 게. 맞니? 그러니 일찍 일어나 호미 베고 남쪽 밭에 돌아가서는 잡풀을 다 빼. 그치? 그럼 그 가운데 기운차게 흥성하거든. 자, 흥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번성. 기운차게 일어나거나 번성하는 거야. 무엇이? 농작물이. 그럼 지금 A는요, 봄이 되어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치? 그 농사의 지음이 시간의 흐름도 드러나 있고요. 그쵸? 씨를 뿌리고 우미 트고, 맞니? 자라고. 그럼 이거는 농사의 과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봐봐. 쟁기라든지 봄이라든지 라는 뭐를 또 제시했어? 농기구의 이름이 드러나 있네요. 그치? 그럼 이거 누가 농사를 지은 거야? 화자가 농사를 지은 거지? 그치? 화자의 본업이 뭐라고 했어? 농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현웅이 이해돼? 이해되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중략 이유. 청주는 술이야. 술을 맑게 빚고 자성각주되어 있어요. 나라의 큰 제사에 쓰이는 기장과 피야. 그치? 제사도 되게 중요하잖아. 유교적 덕목으로 예니까. 맞니? 자성을 갖춘 후에 선좋게 제사하며 처자식을 거느리고 배불리 먹으리라. 그러니까 봐봐. 예를 차리고 또 풍족하게 먹고 지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예는 유교적 덕목과도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내 몸에 욕이 없고, 즉 잘못이 없고, 맞니? 남의 밥을 빌지 않는다면 가정이에요. 가정인데요. 이거는 무엇을 가정한 거냐면 스스로 자립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황이야. 긍정적인 상황이야. 오케이? 긍정적인 가정이야, 현웅아. 그러면 인간 세상에 나왔다 한들 홀홀이 대수롭지 않게 돌아간들 역시 가정. 죽음을 또 가정하고 있죠. 가정한다면 부왕이라는 게 뭐냐면 아래를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천지를 땅과 하늘을 보는 거지. 그치? 굽어보고 우러러 보는 거지. 그 천지간에 무슨 한이 또 있겠느냐. 그럼 나는 한스러운 게 있다 없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한이 없다. 그럼 이건 또 뭐랑 연관돼? 만족감과 연관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B까지 나와 있으니까 A, B 선택지 한번 볼게요. 35번. 농사일과 관련된 기구, 농기구 나왔지? 그 농기구 뭐가 있었지? 쟁기라든지 홈이 있었지? 맞니? 그 다음 시간의 흐름 드러났고 그게 또 농사의 과정과도 연결된 거 맞죠? 그쵸? B. 자립적인 삶을 실현한 상황을 가정한 거 맞지?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긍정적인 상황이지, 화자가 지향하는? 그치? 그것에 대한 만족감 부각하는 거 맞지? 왜? 한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2번도 지우죠? 맞으니까. 오케이? 볼게요. C. 예부터 성현들도. 오케이? 그럼 성현이라는 게 뭐야? 훌륭한 사람들이거든? 그치? 성현들도. 그럼 성현과 성인 자체가 뭐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성현도 뭐를 먼저 해? 농업을 먼저 해. 그럼 이 농업이라는 게 성현들도 중시하는 가치관이라는 거지. 그치? 성현들도 중시하던 본업이라는 거죠. 그쵸? 대수는 뭐냐면 그 중국의 엄청 유명한 성군, 순임금. 그러니까 조선의 세종급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봐. 대순, 후직, 그 다음에 이윤이, 제갈량, 밑줄 두 줄 쓸게. 그치? 이 인물들 뭐야? 고사 속 인물들이야. 근데 이 고사 속 인물들의 지금 밑줄을 두 줄 쳤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농사를 근본으로 삼았어. 맞니? 맞니? 농사를 근본으로 삼는 삶을 살았어. 그러므로 이 농사 짓는 삶 자체가 어떤 거야?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럼 여기 나온 고사 속 인물들은 현웅아 긍정, 부정? 긍정. 완전 긍정. 그치? 대수는 성인으로 역사내가 밭을 갈고 후직, 주나라의 시조라고 그치? 할 수 있는 후직은 농사를 하여 경종을 힘쓰시니 그럼 경종, 씨 뿌리고 농사에 힘쓰시니 또 신야 이윤희와 남양 제갈량이 한가히 여름지어는 농사지어 농상을 일삼는데 농상이 뭐냐면 농사와 누에를 키우는 거야.
농업과 관련된 거야. 그치? 그것을 일삼으니 농사와 누에 키우기. 일삼으니 세상에 중요한 일이 이밖에 또 있겠는가 서리법. 그럼 중요한 일, 농사보다 중요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니? 이런 자신의 주장을 성인들, 고사 속 인물들, 맞니? 드러낸 거지.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 인물들은 화자와 가치관이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왜? 농사를 근본으로 삼으니까. 이해돼요? 우리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는 걸 중농주의라고도 하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C 볼게요. 농사에 먼저 종사한 성현들의 사례를 열거했다고 볼 수 있지. 열거했지. 그치? 이 성현들 나왔지. 누구? 순임금. 그치? 대순, 후직, 아윤이, 이윤이, 제갈량. 그치? 근데 이들이 농업기술의 발달 과정이야? 농업기술의 발달 과정이 아니라 이들 역시 농업을 설정할 정도래. 농업이 뭐하다? 중요하다. 가치 있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돌아와서 금은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그럼 금은은 뭐야? 봐봐. 요것들. 물질적인 가치야. 그러니까 보물들이지. 그치? 오케이? 보물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기갈은 뭐냐면 갈증과 배고픔과 갈증을 못 살려. 그치? 옥과 백이 보배라고 하더라도 흉년에는 쓸 데가 없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요거 대꾸의 방법이 쓰였고, 맞니? 생존의 기반은 금, 은, 옥백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과 은, 옥과 백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농사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쵸? 됐나요? 됐나요? 그럼 농사로는 기가를 뭐 할 수 있어? 충족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됐어? 흉년에 필요한 건 뭐야? 농사지. 이해되죠?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D 관련해서 볼게요. 부기와 관련된 소재 뭐가 있었어? 금, 은, 옥, 백. 그거 활용하고 열거한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기근을 겪는 상황. 그럼 기근이 뭐야? 배고픔과 흉년 이런 거잖아. 그 상황에서 뭐가? 농사가 생존의 기반이라니까. 금은 옥백이 아니라. 이해돼요? 지울게요. 그쵸? 그럼 돌아올게요. 그럼 이거 비교라고도 볼 수 있네. 그치? 대꾸 아래 선생님 비교 써놨어요. 항산이 없는 후에, 그럼 항산 각주되어 있습니다. 항산 볼게요. 봐봐.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인데 이때 생업이 뭐야? 본업인 거고. 본업은 뭐야? 농사지. 농업이지. 이해되죠? 그쵸?
그러면 돌아와서 봐봐. 농업이 없는 후에는 선심 착한 마음이야. 착한 마음인들 어찌나리 라는 건 설이야. 그럼 뭐가 돼야? 본업이 있어야 뭐도 가능해? 선심도 가능한 거지. 됐니? 됐니? 그럼 뭐가 먼저야? 본업이 먼저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봐봐. 항산이 있어야 선심이 있는 거야. 그럼 이때 항산이 농업이라고 했잖아. 생업이라고 했잖아. 맞니? 그러니까 생업, 농업의 중요성과 정당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숭고함도 가능할 것 같고. 왜? 이게 있어야 착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가색의 갓난, 농사일의 힘듦이야. 나와 있지만 할게. 가색의 갓난을 글마다 이르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의 힘듦을 쓴 글이 되게 많아. 맞니?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주공이라는 사람이 쓴 뭐야? 7월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 중이 뭐야? 요 가색의 갓난 농사일의 힘듦을 쓴 시라는 거잖아. 그치? 그 중에 간절하니 읊으며 노래 불러. 무엇을? 7월시를. 읊으며 노래 부르면 네 안이 감동하리. 그럼 서리법이야. 누구나 감동하다라는 거야. 됐니? 됐죠? 됐죠? 어와 아이들아 라고 얘기했어. 자, 어와 감탄사잖아. 감탄사니까 영탄 있고요. 아이들아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걸 뭐라고 해? 돈호라고 하지? 그치? 그리고 뭐를 하고 있어? 말을 건네고 있네요. 대화는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건 아니니까. 그치? 말을 건네죠. 청자를 호명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청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현웅아 OX. 자세히 들어보라 라고 명령형 어미도 썼네요. 그치? 2에서는 대꾸법이 나왔어. 봐봐. 성인도, 성인 뭐야? 굉장히 뛰어난 사람다. 그치? 도덕적 경지가 높은 사람들도 저러해. 뭐? 이 많은 글들이 농사일의 힘듦을 얘기했잖아. 그러니 농사일이 아니 어렵겠느냐. 설이 어려워. 그치? 근데 우부 어리석은 사람들. 됐니? 어리석은인도 다 알아. 농사를 다 할 줄 알아. 그러니 농사일이 그 안이 쉬울 텐가. 설이 이렇게 보면 또 어때? 쉬워. 됐니? 됐니? 자, 그럼 봐봐. 이랑 관련된 거 볼게요. 봐봐. 능력이 다른 인물들을 대비했어. 그게 뭐야? 성인과 우부야. 우부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지. 그치? 근데 그 농사의 처지가 구분 없이 하는 거다. 오케이? 이중적 특성이 있어. 하지만 구분 없이 하는 일임을 드러내는 거 맞지? 그치? 오케이? 자, 우부가 뭐냐면 어리석은 이입니다. 어리석은 이. 아침에 밭을 갈고 밤에는 또 뭐를 해? 글을 읽어. 그치? 그러면 농업과 학문을 같이 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충과 효를 본을 삼고 구족이 화목해. 그럼 충효를 본을 삼는다. 유교적 가치 드러났고 구족, 9가족, 친족들이야. 친족들까지 화목해. 어떤 공동체적 삶도 있어. 월삭은 매달 첫날이야. 그치? 매달 첫날 모여서 술을 마셔. 낙세로 누리다. 그럼 낙세는 뭐야? 세상을 즐기는 거야. 공명을 못 이룰지라도 입신양명하지 못하더라도 격양가. 그럼 격양가가 뭐냐면 풍년이 들러 즐기는 노래야. 그러니까 나는 입신양명보다 오케이? 이 농사를 지으며 격양가로 늙으리라 라는 이제 의지적 태도 드러내고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 여기서 한가로운 삶이 땡자땡자 노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가랑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볼게요. 의인법 나온 거 없어요. 서리적 표현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치? 언어 유의 없고요. 지규적 표현, 지규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 가치처럼 인듯 인양 없었고. 맞니? 계절의 순환도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아. 물론 봄이라는 계절감은 드러나지만. 오케이. 자, 기억이 뭐냐면 기억이 주공의 7월시입니다. 근데 이 7월시는 뭐를 노래한 거라 그랬지, 현웅아? 가색의 갓난을 얘기했다 그랬잖아. 가색의 갓난이 뭔데? 농사일의 힘듦이지. 맞니? 오케이. 봐봐. 화자가 이걸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성찰해? 아니지. 그 다음 누구든 공감할 내용이 담겨 있어. 누구든 이걸 부르면 감동할 거야. 가능해. 그치? 3번. 자, 정신적 고통 왜 있는데 나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봐봐. 화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 이거 뭐지? 농업이지. 농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이 주공의 7월시가. 이거 농사일의 힘듦인데.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라고도 할 수 없고요. 정답 2번밖에 안 됩니다. (38번) 볼게요. 가의 인명은 하늘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지? 그치? 그럼 뭐를 해야 돼? 본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운명론적 관점으로 생업을 바라보는 모습인 거 맞지? 이때 생업은 농업인 거고 이때 4대부는 이 시의 화자지. 그치? 오케이. 3번. 농사로 처자식을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4대부. 여기서 4대부, 가의 4대부 화자지? 그치? 가족의 생존을 위해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맞지? 여기서 4대부는 가에서는 화자야. 4번. 가의 밤이면 글을 읽어 충효를 본을 삼는다는 것에서 유교적 덕목을 중시하는 거 맞지? 이 충효 자체가 뭐야? 유교적 덕목이잖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5번. 항산이 있어야 선심이 나온다는 거야. 항산이 뭐야? 생업이잖아. 그치? 그러면 생업이 항산이고 도덕적 삶이 뭐야? 선심이지. 그럼 생업이 선심의 전제라고 보는 거 맞지? 이거 너네 선호 주의해 주세요. 오케이? 나를 보고 풀어야겠네요. 됐나요? 자, 보기 먼저 살짝 볼게요. 자, 판가 저무 사상 기라고 되어 있어. 요 기가 뭐냐면 한문, 고전, 수필의 한 종류야.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록하는 형식인 거야. 됐나요? 자, 여기에는요. 글쓴이인 나가 있고요. 채를 만들어서 파는 채장수와 마주하고 뭐를 하고 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은 드러나 있지만 대화는 아니었거든. 근데 나는 그치? 글쓴이와 채장수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과정이 쓰였고요. 봐봐. 만나고 문답하고 기록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대요.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나랑 관련된 거 빨간색 할 겁니다. 볼게요. 온돌방을 마주한 곳에 상인들이 쉬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졌어. 배경이지.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난 거야. 그치? 이런 밤에 한 상인이 그치? 한 상인이 술에 취해 말하는 소리가 제법 오래 들렸으나 나는 알아듣지 못했어. 사기라는 책에 백이전으로 끝마쳐서 누가? 한 사람이. 그치? 이 백이전을 보니까 한 번 소리내어 읽을 적에 음절이 유려해, 화려해. 구두를 떼는 것이 분명해. 구두가 뭐냐면 한문 해석을 위해서 붙여놓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뗀다라고 하면 얘가 한문을 되게 잘 읽어. 이해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음절이 유려하고 구두를 떼는 것이 분명했어. 그래서 백이전에 그치? 백이전에 암열지사가 뭐냐면 은일지사야. 우리 은일지사가 뭐지?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거거든. 이거를 은사라고도 하고 처사라고도 하고 그치? 우리 이런 사람을 소부허유라고 하기도 해. 왜냐면 소부허유가 은사의 대명사니까. 그치? 그러면 이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거. 그럼 세상에 나아가는 건 뭘까? 출세하는 거겠지. 그치? 출세하는 거. 물러나는 거. 자연에 은거하는 거. 그거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백이전에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이러한 부류의 이름이 민멸돼요. 그럼 민멸이 뭐냐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릇 선비란 맞니? 때에 맞춰서 나아가고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런 이름이 민멸 없어지니 슬프구나. 여항은 백성의 살림집이야. 의 사람이 품행을 갈고 닦아. 그치? 이름을 드날리고자 한다면
여기 봐. 청운지사에 의탁하지 않고서 후세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야. 우리 요 청운이 뭐냐면 출세야. 그치? 그럼 사가 선비고 지가 뭐뭐 의거든? 그럼 출세한 사람이야. 그럼 지금 배기 전에 이 구절은 뭐야? 아, 뭔가 때를 알아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서는 선비들은 없어졌고. 맞니? 맞니? 그러니까 벼슬아치가 아닌 사람이, 그치? 자신의 품행을 갈고 닦아서 출세를 하려고 해도,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해도 출세한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서는 힘 있는 사람이겠지? 후세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생님 요렇게 치는 거 있지?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낼 거야. 맞니? 그럼 여기까지는 그 백이전에 나와 있는 구절이야. 근데 한 상인이 이 구절을 이르러서는 어때? 어조가 격렬하고 오열해서 목소리가 끊어질 듯 했다라는 거야. 그럼 굉장히 이거에 뭐하고 있다는 거야? 공감하고 있고, 그치? 이런 부조리함을 이 글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 현웅이 이해돼? 네. 그러다 다시 말소리가 처량해져. 마치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하였다니까 이제 직유법도 사용됐네요. 맞니? 그래서 내가 놀라고 의아했어. 맞니? 그래서 급히 일어가서 쫓아가 봤어. 어떤 그 상인들이 모여 있었고, 맞니? 그 목소리가 처음엔 잘 안 들렸는데 어떤 상인이, 그치? 백이전을 읽는 소리가 들렸던 거야. 굉장히 처음에 화려하고 구두도 뗐어. 좀 배운 사람이네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서 뭔가 이거 어떤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막 오열하고 막 감정을 막 그렇게 드러내는데 저 사람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그치? 그래서 글쓴이는 놀라고 의아해서 급히 일어나 쫓아가 보니 다만 쑥대머리를 하른 4명. 그치? 그럼 평범하고 초라한 거야. 초라하고 평범해. 그러니까 단정하지 않은, 그치? 평범한 사람들 4명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백이전을 읽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거든. 맞니? 그랬더니 봐봐. 방금 전에 백이전을 읽은 사람이 말했다. 이게 누구야? 앞에 나온 한 상인이지. 동그라미 칠게, 이 사람. 이해되죠? 현웅이 이해되지? 그치? 그 사람이 말했어. 동그라미가 얘기하는 거야. 접니다. 저는요, 진안에 사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과 문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문과 이름은 숨기고 있다라는 거 드러나지. 맞니? 현재는 봐봐.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구나? 채장수구나. 우리 보기에서 얘기했지. 글쓴이와 채장수의 대화가 드러날 거라고. 맞니? 채장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 백이전 읽은 거 보니까 배운 사람이었잖아. 그치? 학문을 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산업공상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상인을 업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상업을 하고 있어요. 상업이 생업이야. 그러니 내가 어때? 꾸짖어. 그치? 그럼 왜 꾸짖을까? 직업.
문제 삼아서 비난을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해. 그대 최장수지. 그치? 그대는 딱 봐도 뭐냐? 4대부의 후예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4대부는 상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당신은 딱 봐도 4대부의 후예로 직위, 의지와 기계가 있고 그 구두를 떼는 것을 보니 글을 잘 지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이 있어. 너 능력 있어. 그치? 정말로 가난을 근심한다면 아니 심지어 젊었는데 채를 만들어 파는 것을 왜 생업으로 삼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업을 생업으로 삼은 것을 뭐하고 있어? 책망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상업을 좀 천시하고 있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자 객이 누구야? 최장수지? 이해되지? 선생님 지금 최장수에만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객은 안색이 변해 오랫동안 있다가 빙글의 웃음이 아직은 좀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객이 얘기해. 최장수가 얘기해. 저는 과거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떨어졌다. 그치? 과거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떨어졌는데 어버이는 늙어가고 아이는 또 성장하니 과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끝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듯 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었다. 거기에다 또 생각 건데 지금 사람이 세상에 쓰일 적을 본다면 그러면은 지금 세상, 이 조정에서 인재를 쓰는 걸 생각을 하면 형광펜 쓸 거야. 봐봐. 풍년을 만나도 힘써 밭을 갈지 못해. 예장 같은 좋은 제목도 들보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좋은 인재들이 있어도 제대로 쓰여 안 쓰여? 안 쓰여. 인재 등용의 부조리함이야. 즉 인재가 제대로 쓰이지 못해. 그치? 그리고 얘가 굉장히 공감해서 오열하고 막 격렬하게 했던 게 뭐였어?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치? 이름을 떨칠 수 없다는 그 배기 전에 그 구절이었잖아.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므로 제게 힘이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 봐봐. 경쟁하지 않는 길에 스스로 맡겼습니다. 그럼 경쟁하는 길이 뭐야? 경쟁하지 않는 길이 최장수야. 맞니? 그럼 경쟁하는 길은 뭘까? 벼슬, 과거 이런 거랑 관련된 거 아니겠어? 그치? 먹고 살 방도 또한 많았죠. 그치? 뭐 농업도 있을 거고 공업도 있을 거야. 근데 왜 제가 상업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내가 가진 것이 쌓인 채로 있지 않고 봐봐.
반드시 남에게 전부 취해지는 것은 오직 상의뿐이야. 남에게 전부 주는 미덕이 있어. 얘가 생각하기에 상업에. 그치? 그리고 봐봐.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하여 항상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 않는 것. 그럼 채로 뭐야? 가짜를 거르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게 채야. 그럼 어때? 어떤 정직함이 있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비로서의 오케이? 뭔가 미덕 맞니? 요런 걸 고려해서 이걸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 이 때문에 기꺼이 천한 이름. 왜 천한 이름이지? 상인을 가장 낮잡아 왔으니까. 그치? 상인을 자처하여 이익이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이 일에 종사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작은 이익에도 뭐 했다? 만족했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욕심 없이 살았다. 됐니? 됐니? 자, 근데 무릇 벼슬은 먹고 살 방도 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문학은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 그럼 봐봐. 문학을 하면 벼슬을 취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벼슬은 어떤 거야? 먹고 살 방도 중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우리 보기에서 요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반드시 힘이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졸렬한 계책을 쓰는 자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만 된다. 역시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예로부터 공론이 모두 벼슬한 자들에게서 나왔는데 이 벼슬한 자들의 특성이 뭐냐? 스스로 바르다고 하면서 남을 잡스럽다 해. 내로남불이야. 그치? 스스로 귀하다고 하면서 남을 뭐해? 천시해. 됐니? 그러니까 그 외 사람들은 뭐야? 벼슬하지 않은 이들이지. 그치? 이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수용하여 끝내 감히 언성을 높이지 못해. 그럼 여기서 벼슬한 자들, 강자. 그 외 사람들, 약자. 맞니? 그러니까 강자들은 내로남불 완전 장난 아닌데 벼슬하지 않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힘 있는 자니까 너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 침묵해. 이해돼? 부조리한 현실 맞지? 그치? 응. 그러므로 선비님도 그럼 이 선비님이 누구지? 글쓴이지? 그치? 너도 나 최장수지? 잡스럽고 천안하고 꾸짖는 걸 뿐이다. 너도 똑같다. 오케이? 근데 실상을 따져보면요. 봐봐.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천한 재료냐 귀한 재료냐의 차이가 있어. 그럼 뭐가 천한 재료? 채를 만드는 거. 글을 짓는 거는 귀한 재료. 또 시장에서 먹고 사는 거. 뭐 상업을 하는 거와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거.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거는 뭐야? 봐봐. 상업, 벼슬. 녹은 나라의 월급을 받는 거야. 녹봉이라고 하지? 그치? 그것은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다. 그러니까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거 큰 차이 없고 맞니? 또 시장에서 먹고 사는 것과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거? 역시 소득이 많냐 적냐의 차이지 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지. 대동소이하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대동소이 큰 건 같고 작은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거. 오케이.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것. 이게 뭐야? 벼슬. 글 짓는 거. 얘는 다툼이 없는 것만 못하다. 즉 여기 봐. 다툼이 없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 채를 만들어 파는 거. 그치? 그럼 앞에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거는 뭐 하는 거? 벼슬. 문학. 그러니까 즉 이익을 위해 다투는 벼슬길. 그럼 이 말은 A는 B만 못하대. 그럼 뭐가 더 좋다는 거야? 이게 훨씬 좋다는 거야. 그치? 다툼이 없는 내가 지금 채를 만들어 파는 게 훨씬 좋다는 거야. 이해돼? 비교의 방법 쓰였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해. 그대의 말을 통달 이해했다. 근데 네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 역시 뭐다?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아는 거다. 네가 만약에 글을 지을 줄 몰랐다면 이라고 가정하죠.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거야. 근데 또 깨달음이 없다면 천할 뿐이다. 맞니? 그러니까 문학을 비루한 일이라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즉 문학의 가치를 다시 옹호하는 거지. 맞니? 그리고 봐봐 여기 봐.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면 맞니? 우리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해? 연쇄법이라고도 하지. 순서 꼬리를 무는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이해되죠? 그쵸?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면 이렇게 뒤에 말을 꼬리 물어서 연쇄법. 오케이. 그러자 누구요? 상인 사대부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불끈 주먹을 쥐고 3번 일어섰다. 화가 나나 격양됐네. 감정이. 됐나요? 자, 최장수가 얘기해.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 지식인이겠지? 그치? 이 지식인들은요, 항상 보이지 않는 형벌이 온몸에 내려지고 근본 없는 불꽃이 내장을 태워. 그러니까 지식인이 겪는 뭐가 있어? 내면의 고통이 있다는 거지. 을 비유한 거야. 무형의 형벌, 무군의 불꽃. 그치? 그러니까 어때? 굉장히 글을 잘 짓는 것. 그게 문학이야. 오케이? 학문이야. 그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드러나죠. 우리 이런 걸 또 뭐라고도 하냐면 식자우환이라고도 해.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지식인으로서의 갖는 어떤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됐니? 됐니? 이것이 선비님과 제가 모두 불행한 까닭이다. 그럼 선비님과 나는 모두의 뭐야? 지식인이야. 그러니까 그 지식인의 속박, 어떤 근본적 고통이 있잖아. 맞니? 근데 저는 여기에서 벗어났어. 맞니? 그래서 점차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됐어. 최장수의
이를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선비님은 이때 선비님은 누구야? 글쓴이지? 그치? 아직도 그것에 깊이 빠져 있어. 겉으로는 담론을 크게 펴지만 속에는 근심, 그 지식인으로서의 근심. 그치? 매우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슬퍼. 연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런데요, 제 말은요, 격렬해서 후세에 전할 수 없어. 즉, 세상에 당시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힘드니. 오케이? 선비님은 듣기만 하세요. 그럼 듣기만 하세요라는 건 이걸 뭐 어디 누구에게 얘기하거나 기록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글쓴이는요, 그 사람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의 논의를 슬프게 여겼다는 건 나 뭐 했다는 거야? 공감했다는 거야. 그치? 전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이 길을 쓴다라는 건 그 사대부 있지? 최장수 박씨. 그치? 그 박씨의 비범함과 논리와 비애에 감동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볼게. 의인법 없고요. 서리적 표현 드러났고 언어 유의 없고 직유는 있어.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절의 순환 없어. 정답 2번. 자, 아래 와 볼게요. 현웅아, 봐봐. 글쓴이는 깊은 밤 책을 격정적으로 낭독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 인물을 찾아간 거 맞아 틀려? 모르겠으면 봐. 앞에 봐. 맞아 틀려? 응. 맞아. 여기서 그 인물은 최장수고 사대부고 진안에 사는 박씨라 그랬나? 그치? 맞니? 오케이. 낭독한 인물, 이 사람이지. 채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임을 알게 되자 그러한 일 뭐야? 천시 여겨지는 상업을 한 거를 문제 제기해서 질문을 던져. 이에 최장수는 여기 중요해. 밑줄. 자신의 상황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반론했다. 요거 옳은 선택지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반론하고 글쓴이는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뭐 때문이야? 비루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 역시 뭐야? 글을 지을 줄 알아서라는 거잖아. 그래서 문학의 가치를 옹호했잖아. 그치? 정답 3번. 이어지는 문답 속에서 최장수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 고수라는 건 뭐야? 그대로 유지야. 맞니? 글쓴이는 기이하게 여기며 그의 말에 슬픔 느끼는 거 맞고, 최장수가 기록으로 삼가달라고 당부했어. 경계했어. 근데 그걸 어기고 글로 남겼지. 됐나요?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돌아와서 여기 37번에 니은이 뭐였죠, 우리? 백이전이네. 근데 이 백이전 중에서도 뭐였지? 어떤 부조리한 현실과 관련된 거였지. 그치? 글쓴이가 나가 상대 최장수지. 처지를 짐작하게 되는 것 같아. 왜? 뭔가 그 청운의 뜻을 펼치고 싶어도 힘 있는 자의 도움이 없으면 나아가지 못해. 맞니? 부조리한 현실 속에 있구나. 처지.
부조리한 현실 속에 있구나. 누군가 그게 뭐야? 그걸 읽은 사람. 그치? 호기심을 갖게 되는 계기인 거 맞죠? 육체적 고통 아니고 글쓴이가 추구하던 삶의 방식 포기한 것도 아니고 맞니? 글쓴이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 이해되죠? 그쵸? 정답 2번 되는 거고 마지막 38번에 2번 벼슬한 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 내로남불이었잖아. 그치? 그것과 달리 남을 잡스럽게 여긴다? 이거 부조리한 사회. 맞니? 맞니? 이때 4대부 누구야? 상인이지? 3번 나의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이 어버이와 아이의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것에서 4대부. 그럼 여기서 4대부는 누구지? 채장수지? 그치? 생존을 위해 노동. 다만 그 노동, 상업도 노동이잖아? 그치? 맞고 4번 나의 무형의 형별에서 벗어나 구애되는 바가 없다라는 건 유교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4대부. 여기서 누구? 채장수의 태도 엿볼 수 있지. 이런 거 밑줄 쳐놔.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유교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거구나. 오케이? 나에서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재료와 소득의 차이만 있다는 것에서 봐봐.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야? 이때 4대부는 누구야? 채장수인데. 문학이 도구야? 문학이 어때? 회의적이었잖아.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5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시험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올바른 선택지들 한두 개는 그대로 나올 수 있다. 그치? 그리고 뒤에 선생님 뭐도 해놨어? 해설해놨잖아. 해설 넣어놨잖아. 정답지? 이거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서 선지 구성된다. 현웅아. 네. 알았지? 오케이?